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강무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20만 원입니다. 수당금액 검토 시 조직, 인사 형태, 거리, 소요예산, 특수업무수당 상호 간의 직무 성질 및 내용, 다른 직종 및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간의 형평성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단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8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신설 발족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다른 타 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이 구성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특별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렇게 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상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면은 내청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게 공무원들의 특성이죠. 바람이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네.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도전적으로 새로운 업무에 또 이렇게 도전하고 새로운 어떤 부서에 배치되어서 새로운 그 어떤 업무를 한번 수행해내는 것을 굉장히 공무원들의 어떤 그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걸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꾸 바뀌고 또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하나의 부서가 생기고 또 그것이 외청에 있을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그 전문성이 생길 때까지 연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주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다른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그래서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다 이걸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20만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보니까. 예, 저희들은 2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은 최하 35만 원부터 많게는 한 95만 원까지 뭐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저희들 17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수당을 통일성 있게 이렇게 지급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자치단체별로 조직이라든지 인사 형태라든지 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뭐 각 자치단체별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조금 뭐 상향해서 지급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이제 20만 원으로 이제 책정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업무는 그 특정 업무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그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업무 수당이 15만 원. 그리고 뭐 저희들 그 회계나 감사 쪽은 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장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최고로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게 2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 수당 간의 형평성 문제와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사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뭐 시민들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그 공무원에게 매월 수당을 뭐 35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는 좀 너무 좀 이래 과하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그 적정선을 20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여러 우리 시청 내의 공무원들과도 또 비교 형평을 맞춰야 되고 또 전국에 있는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다른 지역과도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하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또 시장님의 어떤 그 고민의 현적은 본 의원도 깊이 이해를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두의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이런 수당들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방금 인천에 대한 그 35만 원이 가장 적게 나가는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인천도 송도에 근무를 할 때는 20만 원이 더 주어지죠.
영종 쪽에 야, 영종, 예, 예, 영종도 예. 그러니까 쪽에 그죠? 20만 또 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35만 원이 전국에서 최하 수준이고 그것도 35만 원 주고 있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50만 원 이상, 뭐 심지어 많은 데는 100만 원 이상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봤을 때는 국장님이 방금 설명한 여러 가지 고민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지만 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소외감과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잘 아시다시피 세 곳이 모두가 다 세계 지구가 모두가 다 굉장히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만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렇죠? 수소 산업이라든지 그린 에너지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가 뭐 해야 할 풍력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을 해 나가야 하고 또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꾸 바뀌면은 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을 했지만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시장님이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게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을 보내서 이분들이 다시 새롭게 공부하고 자기개발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좌초하느냐가 걸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어떤 그 사기 진장책 이런 부분도 수당이 작용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저희들이 그 다른 시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직무 능력과 관계없이 그쪽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인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라는 또 문제점도 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좀 어떤 그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승진 소요 연수가 어느 정도 됐다든지 하면서 인사의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2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민의 흔적은 저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이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그냥 조금만 일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된다면은 그건 굉장히 덕보다 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왜 우리 울산이 꼴찌가 돼야 되는가? 꼴찌도 그냥 1, 2만 원 차이가 아니라 15만이나 차이 나는 이런 꼴찌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 내에서 보더라도 우리 시 내에서 가장 높은 수당이 그래도 27만 원이고 서울 출장소 같은 경우는 30만 원인데 최소한 그 정도 선은 상회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이것을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최소한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네, 황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세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당은 어떤 연유로 수당을 지급하죠?
수당은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초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분들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죠. 수당이 저희들이 35가지 수당이 있는데 분야별로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란 부분이 우리 울산시 직원분들의 전체적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 처리장입니까? 쓰레기 그쪽에 일하는 하수 처리 시설 3D 업종에 아주 그 취약한 근로 환경에 노출돼서 일하신 분들 한해서는 울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중에 27만 원이 최고치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청도 이렇게 수당을 좀 적정선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아까 전에 해주셨는데요. 네네. 20만 원은 사실 택없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정한 선에서 새로운 방안이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연유는 뭐냐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이후에 최고의 쾌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산이 미래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 수당, 재반적 근무 환경을 수당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한 울산의 새로운 어떤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마땅하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울산시에 지급되는 수당의 어떤 형평성 또 수당뿐만 아니고 그 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인사의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좀 이렇게 우리 울산의 새로운 발전의 어떤 전환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인사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르는 방안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당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각종 수당이 35가지라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새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35가지 외에 플러스 알파로 20만 원 더 준다는 그 얘기는 확실히 맞죠? 아닙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술직렬이 기술수당을 받는다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당을 받게 되면 기술수당은 안 받고 경제자유구역청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여기 시에 근무하는 시는 공무원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를 하면은 20만 원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복은 안 받는 거죠.
예, 중복해서 지원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수당을 받게 되면 다른 게 뭐 대민 수당이라든지 중복해서 받는 수당 받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직원들이 받는 부분보다 한 20만 원 플러스로 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 없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원거리 근무기 때문에 20만 원 더 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개정 조례안까지 이렇게 제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일부 개정처럼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조례안까지 변경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논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 개정 조례는 안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직원한테는 대민 활동비라 해가 5만 원은 전 직원들이 다 받고 있고요. 다른 이제 특정 업무 경비 수당은 상호 중복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 수당을 받게 되면 대민 활동비 5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유구역청은 대민 활동비 요 자체도 우리가 20만 원을 받게 되면은 5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지정된 청마점 시도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적으로 이제 전 직원이 다 사시도에 해당이 다 되면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댈 건데 자유구역청이라는 건 시도에 각각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일단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수당으로 정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상정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거리 근무자나 또 환경이 열악한 근무 수당 그런 부분도 다 조례에 일일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자유구역청에 근무하면은 기본 월 급여가 한 20만 원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일단은 수당은 받게 되면은 20만 원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복잡하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신설되는 곳이고 아마 가면은 업무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고생을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도 다 이런 수당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보다 더 금액이 많은데 울산은 한 2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이해하기 걔는 자꾸 수당이 35가지인데 자꾸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만약에 직원이 이제 지금 선발이 되면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까? 안 갈락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수당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선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타 경제 자유구역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특수 업무 수당이라고 하고 또 경력직 수당으로 표현을 하던데 저희는 지금 전체 41명 중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37명이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41명 중에 4명이 임기제고 37명 일반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력직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이 특정 업무 경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예, 37명이고 임기제는 별도로 임기제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직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임기제는 그 수당을
일반 직원한테 수당을 받지 않는 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네.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4명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뒤에서 되시면 지금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네. 통상 금액의 통금 월액의 5%, 네. 그리고 그 근무 기간이 5년 초과일 경우에는 8%. 예. 그러면 그걸 보존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예. 요건 직급별로 전부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의 보존 수당을 위해서는 1급은 40만 원, 네. 2급은 30만 원, 3급은 20만 원, 4급은 10만 원, 5급 이하는 3만 원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거기 이제 우리가 별도로 예.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안 주는 수당의 보존을 위해서. 네, 보존을 위해서 법-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실제로 그 특정 업무 경비 수당을 전체적인 어떤 예산 규모와 그리고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이 어떤 지급되는 상황들 그리고 최고 많이 지급되어지는 27만 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아무래도 앞서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저희가 아무리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경제 자유구역 특구로 지정이 되고 이제 의욕적으로 저희 이제 울산시에 또 새로운 또 먹거리 산업으로 실제 개발을 해 나가고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취지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타 시도나 아니면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특별히 처지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일을 하는데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고 예산을 뭐 어느 정도라도 좀 그 인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 자체는. 예, 저희들 어디까지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 사실 뭐 수당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뭐 많이 주면 줄수록 뭐 더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현재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다른 수단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의 직원들에게 뭐 수당을 너무 조금 뭐 다른 시도보다는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의 수당과 경자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합당한 수준으로까지 상향 조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한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뭐 최고 수준 정도 그럼 한 27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까지는 선으로 조금 매료해 주시면 저희들 여력을 좀 가지고 있다 예. 말씀이시네요.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35가지의 수당의 금액이 보편적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아까 최고는 2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최저는 얼마인가요? 최저는 뭐 기술 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도 있고요. 저희들 뭐 2만 원부터 해서 27만 원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 업무 수당이 네. 저희 13종이 있는데 그중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이 특수 업무수당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네. 2만 원부터 40만 원까지가 있는데 40만 원은 실질적으로
전문직의 수당이기 때문에 네네네. 특수무 수당에는 포함되지만 여기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특수무 수당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장려 수당으로 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7만 원을 받고 네네. 있습니다. 네, 일단 특수 업무 수당 13가지 중에서 이제 그 중간 정도 되는 상황이네, 그죠? 한 20만 원 정도면.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논의를 해서 수정 그 안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운찬 부위원장님. 예, 본 의원이 좀 많은 부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으나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수당 지급액은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백운찬 위원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 신설 기준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과 파급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 아닌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된다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히 출범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사기 친작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살려졌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20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수당이 인상됨으로써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또 세금이 지급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것만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이라든지 또 대민 업무나 전반적인 공무에서 또 제대로 이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지속적인 개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재협약 따른 보고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재협약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해우리콜센터 위탁 운영 기간 재연장 보고일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칫 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민간 위탁 종료일 15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울산광역시 120 회오리 콜센터 위탁 운영기간 재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 수탁 협약의 목적은 시민의 편의 정대와 신속, 정확, 친절한 상담으로 시민 만족도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120 회오리 콜센터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현 수탁사와 기간 연장에 따른 위 수탁 협약 체결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 운영, 상담 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콜센터 운영과 통신 시스템 임차, 인터넷, 보안 장비 등에 대한 시스템 임차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운영기간 재협약을 통해 울산광역시 120 회오리 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 수탁자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회오리 콜센터 이제 재연장에 관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 분야가 저희 울산의 전반적인 상황들, 여건부터 해서 각 문화관광이라든지 환경복지, 그다음 지방세라든지 구군의 민원 업무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콜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 울산에는 이제 이런 콜센터를 운영할 정도의 이제 사업체가 없어서 전문 업체를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력 운영은 대전에서, 그리고 회선 임차는 경기도 성남에서, 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런 민간 위탁으로 줬을 때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울산에 없어서 사실은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 콜센터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실제 시정 전반에 관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민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서 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과 100% 이제 전화나 기타 인터넷을 통해서 100% 대민 접촉인데, 좀 직영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검토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연간 운영비가 4억 3,1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운영 장비가 한 3억여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이중으로 이제 장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구축 비용, 고기 비용만 6억 정도 소요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장비를 또 이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예. 물론 상담 인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별도로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한 5년 단위로 또 그 장비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위탁 시스템보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직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예,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일관성은 없습니다. 다양한데요. 네. 이게 지금 자체로 구축하고 있는 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민간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서울이 자체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대구가 자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이 자체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경기도, 강원도, 그 충남이 이제 자체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또 이제 그 100%는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 중심으로 할 경우에 이렇고, 네네. 그럼 거기에 또 이제 운영 인력은 또 일부 또 별도로 민간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네네. 이 전국적으로 보면 좀 이게 그 48개 이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일관된 방향은 없고요. 좀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같이 설명을 들을 때도 이제 직영으로 구축을 해서 자체 구축해서 진행하는 곳과 그리고 민간 위탁 그리고 혼용되어 있는 곳 다양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랬을 때 이제 고용 안정과 더불어서 실질적에는 이제 이 업무의 어떤 콜 업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아까 앞에서도 경제자유구역 특구의 수당 인상에 관해서도 어떤 그런 그 업무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뭐 사기 진작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에서 이게 뭐 있다가 없어질 업무들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활성화될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뭐 혼용을 하든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우리 센터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과 어떤 대민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콜 업무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들도 좀 직영에 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십사라고 요청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일의 효용성을 제대로 따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사이에 좀 더 세밀하게 좀 분석하시고 예. 좀 제안을 조금 그게 이런 것까지 좀 되었습니다라고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현재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총 예. 이제 9명입니다. 9명인데 그 이제 그 한국통신과 그 예. KTCS 여기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 여기에 그 직원들인데 그 업체의 그 정규 직원이지만 저희는 또 그 이 시민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 부분이 원활치 않습니다만은 원활치 않죠. 이게 그 시장 표창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그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런 부분에 그 사기 진작과 그 충분한 휴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 한번 들어보니까 그 진짜 잠시 화장실 갈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조절해서 가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제 한창 몰리는 때가 또 있고 그죠?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 직원들이 저 부담이 이렇게 크게 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하고 이게 그 직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면 좀 이런 그 콜센터가 조금 이 변혁기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변혁. 이뭐 국민권익위원회 뭐 시스템 통합 운영 부분이라든가 아, 네네. 또 앞으로 그 챗봇 문제라든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아, 그러면 그 국민권익위 어떤 시스템 통합 운영과 더불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또 어떻게 함께 시스템 관리를 할지를 보고 사실 각 지자체에서 또 한 번 더 변혁기를 예. 겪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뭐 이해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시민들과 사실 얼굴 보지 않고 뭔가 대민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이제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하게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콜센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런 그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또 실제 서로 교대하면서 하는 어떤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하는 동안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같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철저함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건에 대해서는 그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른 뭐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그
감정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감정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감정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일정 부분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탁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무를 사실상 다시 연장 공고를 했지만은 특별히 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어서 다시 그대로 재연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사실 이 부분이 저번에도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번 보면 그 울산은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예산 규모도 굉장히 적고 이러니까 우리 울산 관내에는 뭐 물론 대상 업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도 사실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년 올해 한 해를 1차 계약으로 했으니까 한 해 이제 운영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 업체가 우리 울산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국통신과 한국통신 CS 예. 그게 이제 두 개가 큰 소시엄입니다. 우리 울산 업체에는 이런 뭐 청년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상담의 이제 정확성이라든가 이제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을 또 상당히 중요시를 하는데 그런 경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울산 관내에는 없습니다. 네. 차제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좀 청년 사업 쪽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상담하고 또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또 이것도 일자리고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근데 보시면. 거기 지금 현재 상담 인력 9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울산 시민들입니다. 우리 인력은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연장이고 또 설명을 잘 듣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제안 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선미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학부모가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없어지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시대가 바뀌어 현재는 명분도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여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의 봉기 정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미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개진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김선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무상교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부 자율형 사립고 등에는 현행과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시 장학사업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시까지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구군과 협의를 통해 연계된 조례로 폐지 역시 기관 사후 간의 사전 협의와 절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폐지는 선행 절차 이행 이후로 유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 경과 재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소관부서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것에는 동의하나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자립형 사립고 등에는 현행과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례 폐지는 당분간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부동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무상교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립고등학교 학생에만 적용되므로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나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위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아까 입법 예고 시에 의견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검토 보고서에는 입법 예고 시 의견이 한 건 있다고 올라왔는데 혹시 확인하신 거 없습니까? 예, 제가 확인한 거 바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확인하셨죠? 사이트.
뒤에 있었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고 시에 2020년 9월 29일에서 10월 10일 이 사이에 의견이 한 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단체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건의와 새마을장학금 조례도 통장, 이장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와 동일하게 대학생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는 건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운영에 따라서 새마을장학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이 건이 들어왔는데 혹시 확인 못하셨습니까? 네, 지금 방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입법 예고 기간에 전혀 없었다고 하시길래 확인한다고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주셔서 봤는데 예,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는 저는 없는 걸로 봤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마 입법 예고 기간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그 대표 발의했었던 의원님과 또 이 의견을 주셨던 뭐 단체나 뭐 개인하고 또 소통하는 어떤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해도 될까요? 네, 소통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만 답변 괜찮을까요? 네. 네. 예, 황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원국장님께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되어서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우리 고교 무상 교육에 따라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실제 이 조례의 존치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사라진 거에 대한 거는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한간의 부동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 새마을 자녀 장학금 폐지에 따르는 부동의가 아니라 방금 앞에 연단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조례가 초기에 공동구군 간에 함께 제정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이 조례를 폐지하려면 사전에 5개 구군과의 입장 정리가 일단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가 따라서 또 다른 대안을 좀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김선미 의원님께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과 관련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간담회나 관련 분들과 의사소통 등등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집행부와 이런 소통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드리지 않았나요? 저희들 김선미 의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서면 질문을 해주셨고 서면 질문한 이후에 저희들 서면 답변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김선미 의원님께는 저희 시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게 선행 절차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선행 절차의 시간을 제가 몇 개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군과의 어떤 이 조례의 폐지와 관계된 구군과의 협의는 지금 시작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부분도 구군에 이미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래서 11월 중에 구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군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도 구군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 황세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질 당시에도 구군과 협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만약에 선행적으로 폐지를 한다면 구군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사실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장학금을 주는 부분을 중고등학교에서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학까지 다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대학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어떤 다른 장학 사업을 통해서 다른 민간 단체가 다 같이 특혜 논란을 없애고 다 같이 공이 장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려고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선행이 된 연후에 좀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국장님, 시 입장은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총론적 입장은 동의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폐지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의 그 절차 과정이 좀 필요하니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조례 폐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지금 현재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폐지되면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장학재단을 통해서 다 똑같은 입장에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 우리 김선미 의원님께서 이 발의한 내용의 근거가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특혜 논란, 중복 지급의 논란,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여서 예. 대학생 장학금도 어떤 단체에 특혜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에서 하는 그 울산인재육성재단인가 맞죠? 예. 그쪽을 통한 진흥원. 예. 성적 우수자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나 다자녀나 기타 등등에 맞는 거기에 맞는 장학제도 운영을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저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우리 윤영찬 지원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왜 반대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도 부동의를 했습니다. 김선미 의원님이 서면 질의 여러 가지 답변에서 구분하고 시간적인 조율을 해야 될 그 부분도 있다. 또 내년에 당초 예산에 당장 예산 반영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지금 의욕 상실 부분 저하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있었지만은 농촌 잘 살기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농촌에는 완전히 지금 슬럼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로 인구가 이제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농촌이 더 활성화되고 또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도시로만 집중되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뭐 이렇게 생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과거보다 봉사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좀 개인적인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단체가 활성화 잘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런 조례 수혜자가 3명밖에 안 되지만은 상당히 그 시단체나 구단체에서 반발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조례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의회라 그런 기능이 그 단체나 개인이나 뭐 업체나 그런 논쟁이 있는 부분은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해야 되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폐지안을 제출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김선미 의원님이 소통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통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공동 발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최근에 처음 봤고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사실 조례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면 최소한 그 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는 좀 받아야 되고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기업, 여러 가지 또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을 이름을 바뀌어서 하는데 옛날에 과거의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이런 유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새마을 운동을 지금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저희들은 먼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새마을 운동은 약간 좀 과거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제2 새마을 공동체를 하든지 이름을 좀 바뀌어서 새마을 거기 지도자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장을 시키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굳이 폐지해서 그 새마을 지도자들의 그런 불만을 사고 또 단체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고, 정권이 바뀌면은 단체가 회장이 바뀌고 사무국장이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탈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제일 피해가 있는 부분은 각 지역의 동입니다. 동에는 새마을 단체가 그래도 그나마 굳은 일도 다 했고 여러 가지 회원들 입회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된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탈퇴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며칠 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새마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이제 탈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더 대학생까지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정말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의회의 그런 기능이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조례로 통해서 그 단체가 의욕을 잃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지 우리 김세민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저런 의견을 많이 받았을 줄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한 개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욕적으로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단체를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탈퇴를 한다거나 그 단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셨는데 제가 폐지하는 조례는 자녀 장학금에 대한 폐지고요. 새마을회에는 그 외에도 새마을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장학금은 새마을회 단체, 관변단체가 바르게 살기와 자유총연맹 그리고 자율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새마을회의 장학금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이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올 하반기, 2020년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실효성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라는 것이지 새마을 단체의 그동안의 40여 년의 수고나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폄훼하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문에 대한 것도 답변하겠습니다. 도시로 청년들이 이동하면서 시골에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체가 있고요. 또 마을 가꾸기라는 단체도 있는데 어떤 단체가 새로 생기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새마을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였고 새마을회하고 소통하면서도 새마을회의 여러 분들하고도 말씀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장학금, 고교 장학금에 대한 얘기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한 건 지난 4월부터 새마을회랑 끊임없이 회장님과 총무님과 여러분들하고 20여 분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의 시간이라든가 실제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안으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게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중에서 봉사 시간이 100시간에 연간 100시간이나 200시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지난 4월부터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마을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 대한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 위원님을 제가 배울 수는 못했고요. 그 외에 다른 동료 의원님인 안수일 의원님이나 윤정로 의원님이나 김정섭 의원이나 청교 의원님께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우리 다 황세영 전 의장님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겠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새마을 단체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져왔던 어떤 시정 발전이라는 공익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폐지로 인해서 새마을 단체나 회원들이 가져올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두 가지 유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분과의 어떤 의사 조율 그리고
새로운 장학 사업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이 조례의 폐지로 인한 이해와 공감대를 또 구하는 이런 시간도 저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장학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향후에 새마을 단체가 더욱더 공익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례를 다소 좀 유예해 달라는 부분의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우리 고건 선배 의원님이나 또는 황세영 의원님 또 집행부 모두가 다 또 우리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까지도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그동안의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국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헌신들 또 노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폄훼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그런 공헌이 있었음에 그동안 새마을 협의회의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원이 당연시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가 흘러서 이 새마을 장학금이 고교생에게는 장학금이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두어도 이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김선미 의원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조례가 사실상의 어떤 실효성이 없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만큼 우리 시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 조례를 폐지에 대해서 부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황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구군과의 어떤 그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그 자치단체에서는 자녀들의 장학금을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학생까지 새마을 단체만 확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대학생 이런 그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그 민간 단체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우리 장학재단을 통해서 공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유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한다 해서 구군에서 폐지하지 않으면 폐지의 실효성이 또 없다는 이 말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는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된 상태고요. 이 부분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폐지한다 하더라도 구군에서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처음에 만들 때에 이 조례를 고원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원과의 기본적인 그 협의는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 대답도 지금 국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좀 본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대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 달에 한번 발의를 했다가 다시 부동의해서 그동안 또 준비를 해서 다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발의는 아니 서면 질의가 있었고요. 네. 서면 질의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면 질의가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구청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한 부분이고, 그리고 김선미 의원님께는 저희들이 부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라고 했지만 사실상 관련되는 다른 구군청하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한 건 맞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충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끊자는 게 아니라 이미 실효성이 없으니 대학이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방안을 찾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조례가 폐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 폐지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후속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교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자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맞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4월 달에 입법 검토해서 그러니까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때 4월 당시에 어떠냐면 구군에 지금 이거를 폐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구군의 의견을 달라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새마을회랑 20여 분이랑 20여 명의 분들과 간담회를 시행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6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집행부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거고요. 접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전에 그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입법 검토에서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검토 기간이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인데 10월 12일 날 마지막으로 그 새마을협의회의 회장님이신 권의호 회장님과 사무처장님이신 오영구 사무처장님 이름으로 검토안을 접수했는 것 같고 13일 날 의사계획 통해서 저희 의회에 전달되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올려주셨고 이거는 지난 4월 달에도 사무처장님께서 제게 가서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걸 토대로 제가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최근에는 다른 여러 단체들과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네. 계속 이제 되는 이야기지만 어떻든 우리 4월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으나 지금 이 논의가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준비 없이 논의가 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어떤 줬던 것들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합리적인 방식으로 더 대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새마을운동협의회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같은 국민운동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단체 자녀들과 비교해 봐도 사실은 이
이 단체 자녀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봉사 단체들까지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정도에는 이것이 폐지되어도 우리 새마을협의회 이제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실효성 없는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그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요. 다만 이 폐지로 인해서 상실감을 가질 어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대체, 그 보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이 폐지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것을 또 준비하는 것들도 너무 늦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국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대학생 자녀들이 이제 새마을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원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총연맹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바르게 살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수봉사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완료되면 이 조례 부분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새마을에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자녀들은 고등학생도 많지도 않고 또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특목고하고 이런 데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대학생들 이제 새마을 지도자 분들도 연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정작 그 대학생 자녀들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은 새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도 대학생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 단체에도 이런 부분을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보장이 된다면은 저는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이 조례 폐지 후에 후속적으로 나타날 장치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집행부 쪽에서는 이 관련해서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호근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도 좀 곤란한 입장이고 그 단체에서 이 조례를 꼭 존치시켜야 되겠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자 전화를 다 왔는 상태고 왜 그러냐? 내년 되면은 또 대학생까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폐지시키면 다시 만들기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선미 의원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면은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하고 그만큼 소통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분해서 또 지급해야 될 상황이고 구분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조례를 우리 위원회까지 상정시키는 부분은
본 의원은 보면 생각은 좀 잘못되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고 의견이라도 집행하는 또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조금 이 부분은 시기를 좀 조율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도리이기보다는 서로 상호 협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선미 의원께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그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그냥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저 답변 예, 관계 김선미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4월 달에 6월까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6월까지 새마을회 협의회 회장님하고도 그렇게 논의했었습니다. 6월 말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 6월 말까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변화가 없어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뿐이고요. 이 대신에 새마을회는 저는 지금 또 새마을회 분들하고도 만나고 다른 단체들도 만나는데, 대신에 다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거 그만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합시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제가 다른 원고 있는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회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관변단체로 활동하면서 시정책 실현의 동반자로 적극 협조하였고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와 같은 단체와는 달리 새마을 자녀 장학금으로 매년 2억 원가량의 혈세를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성장하였고 특혜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새마을 자녀 장학금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새마을회가 먼저 동의해 주시고 매년 혈세인 12와 9 군비로 지원받아야만 유지 가능한 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민간 비영리 단체인 NPO로 성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집행부 입장과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 충분히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조율이 필요한 것 같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군과의 선행 조치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공평성에 있어서의 장학금 제도 이런 부분들, 그걸 하게 되면 또 예산 반영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런 제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발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0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40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4.3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 4.3 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 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법률안이 2020년 7월 2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제주 4.3 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게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의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45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주문, 제안 이유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으로 현행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사건의 배경, 피해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보고수사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주 4.3 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의 유죄 판결이 무효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법령을 심의하는 국회와 가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데
울산시의회가 동참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건 의원님. 이 건의안을 내주신 우리 김미영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우리 행자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뭐 전체 의원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게 불가하다고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동의가 안 되면 결의안, 건의안은 좀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은 제출을 못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좀 불문율로 되어 있었고, 뒤에 보면은 청와대나 국회 행안부에 이렇게 건의안을 보낼 때는 울산광역시 의회 일동 이렇게 나갑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일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고, 지금까지 결의안에 건의안을 한 명이라도 찬성 안 하면 지금까지 결의안, 건의안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전체 22명 중에 6명의 발의자로 안 들어가 있고 동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건의안을 올리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건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이제 만나 뵙고, 특히 상임위에 연결되는 의원님들은 더더욱 좀 신경을 써서 만나 뵙고 설명을 좀 드리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좀 이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당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다 이렇게 거의 찬성을 하시고 같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동료 의원이라 사실은 해주고 싶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부의장님한테도 사실 갔었는데 이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또 뭐 문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다, 이래 말씀도 하시고,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얘기도 드리고 또 이 참여에 부탁도 좀 드렸었습니다. 과정이 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정 촉구 건의안 22명 의원들 다 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건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하지 않는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또 존중해야 된다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자에 지금 16명이 된 것 같고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촉구안을 지금 낸 이유는, 저번에 한번 올렸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되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상정이 되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저희 제주시의회 의장님하고 이제 부의장님 이하 분들이 전국 시도 단위를 다니면서 이 건의안을 하는 시에는 또 이제 오셔서 이 관련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도와주십사 이런 얘기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계속 당을 이야기하는데, 당을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당론을 이야기하면 더 절대 안 되고,
울산광역시의원으로서 뭐 당적은 있지만 당을 거론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결의안이나 건의안 과거에 전체 동료 의원들의 사인을 못 받고 이렇게 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뭐 당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당론으로 이야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개인적인 생각에 이 부분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에서 뭐 이렇게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뭐 건의안 뭐 내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걸 결코 지자체 단위별로 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건의안은 못 냅니다. 결의안도 마찬가지로.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울산광역시의회 일동으로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주도에서 부탁을 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든지 동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이런 법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 나는 절차 과정이 억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칠 때 와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요번뿐 아니고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전문위원 확인하고 계시니까 확인 한번 보고 또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예. 네, 황세영 의원님. 예, 저 황세영 의원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된 특별법 개정 촉구는요. 네. 우리 2020년 그 지난달이죠. 9월달에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후반기 의장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후반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의안을 부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17개 시도면 여야가 없죠. 다 공이 이걸 조속하게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안을 결의하고 의결했거든요. 그걸 각 시도별로 같이 힘을 좀 모아달라라고 해서 이제 진행한 것인데, 네. 물론 시간상 일정상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 선배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급적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가급적이면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달라. 그런 건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요. 주문이고. 두 번째는 건의안이나 결의안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의안입니다. 의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원회 해부되어서 상임위원회 그 제적인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안으로 채택되는 겁니다. 채택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 안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꼭 22명이 다 할 때 효력이 있고 한 명이 안 하면 효력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는 전체 의원들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음을 모으는 노력,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우리 의회도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건 위원님 그리고 황세영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장 그 시도 단위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또 합의가 되고, 그러면서 예, 지금 각 시도 단위별로 이제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도 본 제주시의회에서 요청도 하고 해서 울산도 같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촉박한 시기에 한 부분들, 그리고 충분한
고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이 아니라 뭐 10번이라도 찾아가서 같이 결의할 수 있도록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이명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제안하신 우리 김미영 위원장님 뜻도 알고 우리 황세영 위원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가능하면은 17개 시도에서 이렇게 건의안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장단 그냥 결의를 했는 부분이고, 이 건의문 자체는 정말 뭐 본의원도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회 7대에 와서 이런 부분이 좀 뭐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고, 과거에는 불문율처럼 전체 의원이 동의를 안 하면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간에 그 각자의 의원은 기관입니다. 한 기관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 의견을 무시하고 광역시의회 일동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그 의원에게 대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찾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충분히 이야기하면 사연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 최소한 행자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이런 건의하는 결의문은 전체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0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